대부분의 사람들이 헤어진 후에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하는 이유나 심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남자나 여자들은 누군가와 사귀기로 결심을 할 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를 염두에 보고 사귀입니다. 당장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연락도 잘 못할 것 같고 만나기도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 사귀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소개팅에서 만나거나 진지하게 만난 상황이라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도 못 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원인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어머니 밥상을 차렸던 주도권을 빼앗겼던 간에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각자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관계를 망치게 됐고 서로 실패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들고 미련을 갖게 되는 거죠. 노사님 사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 남친분이 헤어지자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펑펑 울었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원해서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원해서 헤어짐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어머니 밥상 이론대로 주도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헤어졌을 때 한 이야기처럼 자기도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자기가 바람피는 행동까지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표명한 거지 헤어지자고 결정을 내은 거는 아니에요. 바람피는 행동까지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관계에 브레이크를 한번 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사장이 너무 착해. 호구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업무를 잘 못해도 혹은 일부러 안 해도 논땡이를 피워도 뭐라고 안 하고 지각을 해도 회사 집기를 함부로 사용해서 망가뜨려도 볼펜을 한 자루 막 뛰어가도 사장이 호구처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불성실한 행동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그래서 퇴사를 결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회사를 잘 다니고 싶었겠죠. 사장이 그런 사람인지 알았어요? 몰랐죠.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퇴직하고 실업자가 되는데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오래 만나고 싶었는데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헤어지자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누가 헤어지고 싶어요? 누가 실업자 되고 싶고 누가 솔로가 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남자가 솔로가 돼서 얻을 수 있는 득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감정은 미련이 남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은 잘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회사에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도 피해를 보고 잘 안 돼서 힘들어요. 걔도 실업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라니까. 자신이 괜히 헤어지자고 뻘소리를 한 거는 아니니까 다만 미련이 남아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편하게 친구를 지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미련에 남아서 하는 말이죠. 다만 이런 거예요. 편하게 친구로 지내자고 해놓고 실제로 하는 행동은요. 여러분을 마치 여자친구처럼 매일매일 연락하고 데이트도 하고 스킨십도 하는 행동들을 할 겁니다. 우리 로사님 사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남자가 사귀었을 때랑 똑같은 행동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은요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이미 해지가 됐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기도 하니까 안 된다는 걸 잘 아니까 연인으로서는 시작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친구로라도 지내자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편한 친구로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라는 관계만 빼고 서비스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편한 친구 관계이지 사실상은 엔조이 관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우리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로서의 이런 관계적인 스트레스만 빼고 서비스만 주고받는 관계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려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서로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든 관계는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엔조이 관계처럼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이 잠자리를 갖지 않거나 스킨십을 하지 않더라도요, 연인으로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상대방은 제외를 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건 다 제외를 하려고 할 텐데 상대방은 제외를 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전남친이나 여친이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절대 제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외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왜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다 주어지고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있는데 굳이 제외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로 지향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를 갈망한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계를 최대 3년까지 이어나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아니면 중간에 막 갈아타버린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의 관계를 굳이 규정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자친구로서의 서비스나 여자친구로서의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매일 연락하여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행동 절대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굿모닝, 뭐 점심에 밥 먹었어? 저녁에 잘 자? 편한 친구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보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아요. 매일매일 일상 공유해요? 언제 회사 퇴근했는지 다 보고해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서의 서비스라는 거지 절대 편한 친구로서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지. 두 번째, 데이트 목적으로 만나는 행동 금지.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목적으로 해서 만나는 건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놀이동산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한다. 절대 금지입니다. 근데 이럴 그 사람이 막 무턱대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나와달라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와가지고 힘들어하면은 잠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진정시켜서 집에 돌려보내는 행동,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차나 3차로 이어져가지고 뭐 잠자리까지 간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스킨십이나 즉흥적인 잠자리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서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연인으로서의 서비스를 원하게 되겠죠. 원한다면 당연히 제외를 노려야겠죠. 그 다음부터 제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 태도를 보일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이라고 해서 이별하고 다시 만나는 이런 재회의 경험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재회를 한다? 그런 거는 꿈에도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새롭게 여자를 꼬시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재회는 더 젬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전 남친이나 여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경험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고요. 헤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행동을 해보다가 보니까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중에 진행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적극적인 호감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연애를 해봤다고 해서 재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걔네들이? 없어. 걔네들도 방법을 몰라.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하지 좋아하면 들이대고 막 다 해결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완전한 오류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걔네들이 우리랑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말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너랑 나랑 헤어지기로 하기도 했고 우리가 앞으로 너랑 만나서 오래오래 만나려면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너가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헤어지기로 한 기간 뭐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헤어져 있다가 우리 그때 기간이 돼서 정말 그때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연인 관계로 꼭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나면 재회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진짜 나쁘게만 생각을 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뭐 애매모호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를 가지고 놀려는 목적을 가졌거나 뭐 어장을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사실은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이 80% 이상이고요. 이런 재회 관계를 경험한 적은 더욱더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경험이 없는데 어장을 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다 넣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관계는 걔가 원해서 만든 관계가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엔조이 관계로 흐르고 어장처럼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이 뭔가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보기는 너무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기도 치는 거지, 사기를 쳐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미련을 갖는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편한 친구 관계로 지내면 어떤 결말이 있을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시작했겠죠. 감정적으로 미련이 남아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져서 어장을 시작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후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계획 따위는 없다. 헤어지고 난 미련의 감정에 친구로라도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었을 뿐, 다만 서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엔조이 관계가 되는지도 모르고 합의를 하고 형식적인 관계로만 친구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는 엔조이 관계에 가깝다.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고 싶으면 아까 이야기한 여자친구, 남자친구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세요.